민주당은 초대형 제3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2,000달러 재난지원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코로나 중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FDA는 이미 승인된 백신 접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사상 최고 수준인 8,000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망자 수도 27,000명을 추월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박빙 속에 승리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할 경우 연방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됩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경기 부양책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초대형 제3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00달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3차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0달러 직접 지원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1월 중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킴 제프리 민주당 하원의원 총회의장은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구체적인 법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시행될지 여부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상원 다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By electing John and the Reverend, you can make an immediate difference in your own lives, the lives of the people all across this country, because their election will put an end to the block in Washington on that $2,000 stimulus check. 3차 현금 지원이 실시되면 1차와 2차 때는 제외됐던 17세에서부터 24세 사이의 세제상 부양 자녀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2차 패키지에서는 제외됐던 주정부와 지역정부 지원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구매와 접종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3월 14일 만료되는 연방 실업수당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PPP 프로그램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2조 달러 안팎의 초대형 3차 경기부양책이 추진될지 관심은 일단 조지아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중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산소까지 동의할 지경입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LA 카운티 병원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LA 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국은 구급대원들에게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심정지 환자 등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이 불가능한 경우 아예 이송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카운티 내 대부분 응급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송되는 환자들은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만 LA 카운티 병원의 90% 이상이 이송되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re trying to encourage people to not call 911 unless they really need to. 이미 LA 카운티 내 병원마다 병상은 동인한 상태입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상태가 나아진 환자들은 최대한 빨리 퇴원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카운티 응급서비스국은 최근 산소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급대원들이 산소 사용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LA 한인타운 업소에는 밤마다 절도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식집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후드티를 입은 30대 히스패닉 남성.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더니 익숙하게 침입합니다. 금전 등록기를 발견하고 현금을 모두 챙깁니다. 어제 새벽 LA 한인타운 웨스턴 선상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입니다. 히스패닉 용의자는 태블릿 PC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버튼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대로 창문을 뚫고서 들어왔어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더라고요. 절도범은 금전 등록기에 보관 중인 다음날 사용할 거스름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머니 기본 스타트머니 있었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직원이 캐시를 같이 놨었거든요. 식당 업주들은 다음날 일찍부터 사용할 거스름돈은 업소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맨날 돈을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그게 있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했을 때 스타트머니가 있으니까. 경찰은 식당 내부에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금쯤이면 대부분 한인분들이 현금 지원금 $600를 모두 받았을 겁니다. 혹시 아직도 못 받으신 한인분들이 있다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 번호가 틀릴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면서 환급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납세자 중 대략 60% 정도가 수령하는 2차 코로나 지원금. 지난 29일부터 입금이 시작돼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금방 받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어제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렌트도 페이해야 되는데 저번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우 내 지원금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넘버와 생년월일 그리고 집 주소를 입력하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잘못돼 받지 못한 경우 2020년 세금 환급으로 대신 받게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모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코로나 지원금 때와 수령 자격 조건은 똑같습니다. 개인 소득 7만 5천 달러가 넘는 사람은 $100당 $5씩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인 경우 총 소득이 8만 7천 달러 이상, 결혼한 커플은 소득이 17만 4천 달러가 넘으면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 소식에 또 변이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반인들은 언제쯤이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지 한인들의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오는 3월 말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반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3월 말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일반인들은 3월 말부터 6월 사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의 경우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일반인들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어느 그룹에 포함되냐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전국적인 기준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는 교육 종사자와 경찰 그리고 주 방위군 등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건국은 3월 말부터 5월까지 시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1차 접종 후 약 2주에서 한 달 뒤 2차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CDC는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접종 방식을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연방식품의약국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FDA는 현재까지는 백신의 양을 줄이거나 1, 2차 접종 간격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그 효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상 자료가 명확히 확보될 때까지는 현재 접종 방식을 철저히 지켜야 백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에서 사망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8,000명을 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220명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에 이어 입원 환자 수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3,512명, 사망자는 224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1,000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증세로 인해 현재 카운티 내 누적 사망자 수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 대부분의 병원들이 넘쳐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습니다. 퍼레어 국장은 연휴 동안 감염된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몇 주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하루 평균 70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퇴원하는 환자는 500여 명밖에 안 돼 응급 환자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환자들에게 퇴원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도 누적 사망자 수가 27,000명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영국의 하루 확진자 수도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고 강도 3차 봉쇄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oday, we've reported another 60,000 new cases. And when the number of patients in hospitals in England is now 40% higher than at the first peak in April. 영국의 어제 신규 확진자는 6만 9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일 최다 기록을 세워온 하루 확진자 수가 결국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영국은 어제부터 최고 수준인 5단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엔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무서운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봉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believe that when everybody looks at the position, people understand overwhelmingly that we have no choice. 독일도 봉쇄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5명까지 허용했던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가족 구성원 외에 1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학교와 보육시설 운영 중단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와 함께 접종소를 늘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백신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네, 한 명의 코로나 감염자도 없다고 주장해왔던 북한. 갑자기 국제단체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면 올 봄쯤에는 북한에도 코로나 백신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정부 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백신 연합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국제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인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신청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각 나라의 백신 수요를 평가하고 있고 조만간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엔 백신 지원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들 가운데 86개 나라가 백신 공급을 요청했는데 북한도 대상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신 요청 국가들에 대해선 의료진을 위한 1차 공급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에 백신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백신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이르면 올 봄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국제단체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 대사관들에도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경을 닫아건 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하며 지난해 11월 이인영 장관이 북측에 백신 제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아직도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충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버맥틴이라는 기생충 약이 코로나 환자들의 치사율을 크게 낮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남재원 기자입니다. 이버맥틴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기생충 약입니다. 1, 2달러로 값이 싸고 오래 써와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남미와 서남아시아 여러 나라, 미국 등 20여 개 국가에서 이 성분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팀이 이집트, 방글라데시, 이란 등에서 진행된 11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해 이버맥틴 투여로 입원 기간이 줄고 치사율은 최대 8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을 받아 논문으로 발표되기 전 단계로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여러 단계의 환자가 섞인 상태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는 점, 또 각각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수가 24명에서 400명까지로 다 합쳐도 1,400여 명에 불과한 건 이 연구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용량도 천차만별로 준 연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나 엄밀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결과인지 좀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이버맥틴 투여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가 공개됐지만 원 자료에 오류가 확인돼 논문으로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는 렘데시비르와 이제는 퇴출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기존에 있던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치료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중간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체육관연합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역 조치를 충분히 취한 체육관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한인회가 내일부터 13일까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접수를 원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2019년도 세금 보고와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분증,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 4종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한인회를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신청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가 최대 7일까지로 줄어듭니다. LA 총영사관은 기존에 허용되던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가족의 장례식 참석에서는 더 이상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고 부모와 조부모상을 당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기존 14일에서 7일로 면제 일수도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운전면허 주행시험 중단 기간을 1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DMV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11일 이후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나눠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는 3월 31일부터 교통위반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월 $10 또는 월 소득의 2% 중 더 큰 금액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안을 서명했습니다. 탈계 시 질식 등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영유아복 48만 벌을 리콜했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클라우드 아일랜드의 영화용 롱퍼 29만 9천 벌과 캐덴잭 래시가드 원피스 수영복 18만 100벌이 단추가 떨어지면서 아이들의 질식과 열상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조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박빙 속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투표 결과에 따라 연방 상원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지금은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초박빙 속에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초반 개표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들에 대해 근소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초박빙 접전 속에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2명 모두 2%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50석을,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1석 이상을 확보하면 상원 다수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경우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이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한국 선박이 이란에 억류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실무단은 빠르면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는 강력한 항의도 전달했습니다. 보도의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 국적 선박 한국해미 뒤로 고속정 여러 대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군 헬기까지 동원해 선박을 살핀 뒤 배를 멈춰 세웁니다.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억류 당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해미호는 그제 오후 오만 인근 해역을 지나던 중 억류돼 현재는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7,200톤의 화학물질이 실려있는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켜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با دستور مرجع قضایی استان شناور توقیف شد و به سمت لنگرگاه بندرعباس هدایت.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의 한국 선박 납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70억 달러가 오히려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인 선장 등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모두 무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샤베스탈이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납포 경위를 파악하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0일에 중동 지역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은 이르면 오늘 이란으로 출국해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갑자기 납포한 이유, 의도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에 동결되어 있는 원유 대금 70억 달러를 돌려받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납포된 선박회사 측은 우리 영사가 이란 외교부를 통해 선원들이랑 오늘 통화할 수 있을 거란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오늘 선원들과 통화해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납포된 한국해미호 선장은 부산에 있는 선사에 위성 전화를 걸어 납포 상황을 알렸는데 총을 들고 약간 위협적인 걸 느끼는가 봐요. 벌써 그 선원들 한쪽으로 이제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선장의 위성 전화는 이란군이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끊겼습니다. 이란 측은 납포 이후로 해양 오염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두 나라 간 갈등이 증폭됐고 우리가 동맹국으로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국 내 은행 두 곳에는 약 7조 6천억 원의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이 묶여 있습니다. 바로 이 동결된 자금 문제가 납포 배경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선박 납포 하루 전날이 이란 정예군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숨진 일주기이고 납포 당일 이란이 미국이 보라는 듯 우라늄 고농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 외의 바이든 대통령 확정을 앞두고 긴장을 높이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한국의 증시, 부동산, 심지어는 비트코인까지 무섭게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과도하게 자산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경고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장문경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46.12포인트 올라 2,990.57에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사모았습니다. 13년여 만에 3천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4천만 원에 육박하며 3년 전 가상화폐 열풍 당시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만 몰리는 겁니다. 급기야 경제 수장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쏠림과 부채를 급증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부채 수준이 높아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높은 수준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꺼지게 되면은 이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용이 많아지다가 부실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설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악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액수가 무려 7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실시간으로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은 진작에 빠져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증권사 프로그램하고 봤더니 이게 똑같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가창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했죠. 이처럼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금을 챙겨온 일당 51명이 검거됐습니다. 수익금 출금을 못해 피해자가 항의하면 이름을 바꾸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다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가 4,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사람당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서 최대 19억 원까지 무려 700억이 넘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10배가량의 많은 투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 상품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거나 전화 등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보된 1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에 대해선 재판 이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오늘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현재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 머리카락 하나, 즉 간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개표 상황이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 재검표 소동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만은 이번에는 없어야겠습니다.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당선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의 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